젊었을 때와 다르게 인상이 변했다면 눈 밑 지방 주머니가 원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눈 아래에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이 생겨서 인상이 왠지 무거워 보이고 심술궂어 보이는 느낌까지 드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피곤하지 않아도 늘 피곤해 보이는 인상. 그것이 바로 눈밑 지방 주머니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눈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눈 밑의 작은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상 전체를 좌우하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눈밑 지방 주머니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집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관리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눈밑 지방 주머니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밑이 불룩해지는 것을 단순히 지방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눈밑을 꾹꾹 누르거나 마사지를 하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밑 지방 주머니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주변에는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방층은 눈 주변의 충격을 흡수하고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층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탄성 밴드, 즉 피부 안쪽의 결합 조직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탄성 밴드가 탄탄하게 지방층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눈밑이 평평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이 탄성 밴드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지방층을 더 이상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아래로 밀려 나오면서 불룩한 주머니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을 빼거나 단순히 지방을 줄인다고 해도 이미 늘어지고 약해진 탄성 밴드가 회복되지 않으면 눈밑은 똑같이 처져 있게 됩니다. 그릇을 아무리 비워도 그릇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형태가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주머니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려면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무너진 피부 탄성과 결합 조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눈밑 지방 주머니는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눈밑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눈 주변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외선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평소 외출할 때 눈 주변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눈 주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과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눈 주변에 수분과 노폐물이 정체되면서 붓기가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중력에 의해 눈 주변 피부를 한쪽으로 당기게 되어 피부 탄성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눈 밑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도한 염분 섭취와 수분 부족입니다. 짜게 드시는 식습관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눈 주변에 수분이 정체되는 부종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유독 심하게 붓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전날 저녁 식사가 짰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피부 자체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서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피부 탄력 유지의 기본이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피곤할 때 무심코 눈을 손으로 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눈 주변의 얇고 예민한 피부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당기면서 피부 탄성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는 대신 차가운 물로 세안하거나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스마트폰과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입니다.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눈 주변 근육이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눈 주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눈 밑 피부의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어두운 곳에서 오래 보면 눈을 가늘게 뜨게 되면서 눈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주름과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눈을 자주 쉬게 해주고 멀리 바라보는 눈 운동을 틈틈이 해주십시오. 이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밑 지방 주머니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꾸준히 실천하면 눈밑 상태를 개선하고 악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온 찜질법입니다. 냉찜질은 눈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눈밑이 심하게 부어있을 때 냉장고에 차갑게 해둔 숟가락을 눈 밑에 살짝 대거나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온찜질을 번갈아 하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어 눈 밑 피부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단,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직접 피부에 대는 것은 피하고 수건이나 거즈로 감싸서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눈밑 림프 마사지입니다. 눈밑 지방 주머니에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냥 꾹꾹 누르거나 강하게 문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얇은 눈밑 피부를 자극해서 더 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림프 순환을 돕는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눈밑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눈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그리고 귀 앞을 지나 목 옆으로 가볍게 쓸어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 눈 주변에 정체된 림프액과 노폐물이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지 말고 피부가 당기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압력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는 눈 주변 근육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도 약해집니다. 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지방층을 받쳐주는 힘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눈 주변 근육 운동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눈을 천천히 꽉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눈썹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눈을 크게 뜨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 대각선으로 천천히 돌리는 운동도 눈 주변 근육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꾸준히 해도 눈 주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킨케어 루틴 개선입니다. 눈 주변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피부입니다. 일반 크림이나 로션을 눈 밑에 두껍게 바르는 것은 오히려 모공을 막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주변 전용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크림을 바를 때도 문지르지 말고 약지 손가락으로 눈 밑 뼈를 따라 점을 찍듯이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레티놀이나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된 아이크림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레티놀은 처음 사용할 때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즉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딸기 등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 세포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 등을 균형 있게 드십시오. 반대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는 당분이 많은 음식, 술,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은 콜라겐과 결합해 탄력 섬유를 손상시키는 당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금연하십시오. 흡연은 피부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여 눈밑을 포함한 피부 노화 전반을 빠르게 앞당깁니다. 이번에는 눈밑 지방 주머니와 함께 많이 고민하시는 다른 눈밑 문제들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눈밑 문제가 모두 같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다크서클과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지방 주머니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뉩니다. 눈밑 혈관이 비쳐 보여서 생기는 혈관성 다크서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생기는 색소성 다크서클, 그리고 눈밑이 꺼져서 그림자가 생기는 구조적 다크서클입니다. 각각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법도 달라야 합니다. 혈관성 다크서클은 냉찜질과 혈액순환 개선이 도움이 되고 색소성 다크서클은 자외선 차단과 비타민C 성분의 스킨케어가 도움이 됩니다. 구조적 다크서클은 눈밑 피부 볼륨 자체의 문제이므로 탄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눈밑 붓기와 지방 주머니도 구분해야 합니다. 눈밑 붓기는 아침에 심했다가 낮이 되면 줄어드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수분이나 림프액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것이기 때문에 냉찜질이나 림프 마사지로 빠르게 개선됩니다. 반면 지방 주머니는 아침 저녁 변화가 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탄성 조직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온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탄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밑 지방 주머니를 없애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은 눈밑을 강하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룩한 부분을 없애보겠다고 강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얇은 피부를 더 자극하고 처지게 만듭니다. 눈밑 마사지는 반드시 가볍게 안에서 밖으로 림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은 눈 밑에 얼음을 직접 대는 것입니다. 얼음찜질은 붓기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면 피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건이나 거즈로 싸서 간접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잘못된 방법은 테이프나 기구로 눈 밑을 당겨 올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피부를 당기는 행위는 오히려 피부 탄성을 더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눈 밑 피부를 세게 두드리며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흡수시킬 때 두드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강하게 두드리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약지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도장 찍듯이 눌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밑 지방 주머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눈밑 피부 탄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고 천천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매일 빠짐없이 하십시오.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눈 주변을 비비거나 강하게 자극하지 마십시오. 냉온 찜질과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눈 주변 근육 운동을 틈틈이 하십시오. 피부 탄력에 좋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아이크림은 약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키십시오. 이 중에서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쌓여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눈밑 변화로 고민하시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